네, 안녕하세요. 예,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오늘 다시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경과와 그다음에 좀 궁금한 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또 유튜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희진 변호사님께서 저희랑 같이 지금 고소 사건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하루 델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새로 나온 얘기가 있나요? 네, 이 하루 델리오 사건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소 사건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하루와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원하고 피해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진행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하루 델리오 관련된 BNS 홀딩스나 하루나 이 델리오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그 고소장들을 보고 경찰에서도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라든가 사전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게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또 반대로 이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정상화나 아니면 제3자로의 인수 같은 것도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그 회계 자료라든지 지금 얼마만큼의 그 가상자산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막연히 대표의 말만 믿고 그냥 정상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검찰 조사나 회생법원에서의 어떤 조사도 결국은 만약에 그 조사 결과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고 존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예치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 빠르게 피해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이제 출국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기타 수사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이 관련 인원들의 증거 인멸의 정황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먼저 출국 금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성은 좀 없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 구속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상당히 어찌 보면 큰 사건이고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청문회까지 예정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사건도 그 청문회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관련된 사건도 한 꼭지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톡방에 그리고 기사 검색을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사건 해보면 너무 그렇게 여기에 매몰돼서 계속 검색하는 게 사실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저희 법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돼서는요. 좀 더 세계 각국에 예치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원수도 밝혀진 지갑수로만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델리오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고 이 국내 피해자들의 숫자도 하루 인베스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델리오는 막상 이제 수사나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하루 인베스트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말고도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또 몇 개 기업이 더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리 감독을 안 했다. 그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말이 제일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은행 수준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내놓을 때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들에게 알리고 또 운용 보고 같은 것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원금 보장을 한다. 가상자산을 잘 굴리면 일반적인 그 법정화폐 관련된 뭐 예적금보다 훨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을 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과연 그 운용 방식이 진짜 말하는 대로 그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금융상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엄격한 이제 도덕적 수준을 이제 부여를 받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지가 없었고 손실이 있었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못 운영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으면 일반적인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아마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가상자산이고 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 그 엣지 서비스를 그냥 프로토콜로만 바로 올려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 어떤 금전,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구조가 그 프로토콜에 내재화되지 않고 그냥 가상자산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 판단하에 그 프로토콜에 그 하드 인베스트먼트 예치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넣는 것 자체는 크게 뭐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자산 자체가 완전히 자산성을 획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의뢰인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의뢰인들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에게 신청이라던가 고소 사건들을 저희한테 선임해 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런데 그 후속 절차들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러한 사건들의 피해자로서 임하는 자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러그풀이라던가 이렇게 사기 사건을 당했을 때 스스로 좀 위축되고 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는 피해자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중한 자산들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산을 회복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평소 생활을 유지해 주시는 게 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평소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굳이 얘기하지 아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서 세세한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사실은 다 답변하는 게 저희로서는 이제 엄청난 업무 부담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 구제 방법이 또 있고요. 회생 절차에서도 피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 법인에서 어떤 게 의뢰인들의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선택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두 가지 절차를 다 하는 이유는 저희가 채권자가 각자 지금 이 가상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그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